예, 2022년 오늘 3월 1일이죠. 저녁 11시 한 30분이 되었는데요. 음력으로는 1월 29일입니다. 예, 오늘도 하루 일과를 끝내고 또 제가 적어 놓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또 잠깐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특히 오늘은 3월 1일이고 오늘은 3일절이죠. 공휴일인데요. 제가 항상 그 말씀 올리고 있지만 한국사를 복원하고 태고사에 대한 새 발견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밝힘으로써 사람이 현명해지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올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국권을 빼앗겼던 통탄할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우리의 땅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던 도레인인 일본인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국권이 침탈당하고 나라가 빼앗기고 많은 정의로운 지사들이 감옥에서 고통과 아픔을 더하고 또 그들이 그 명예를 환원받지 못하고 일제에 부역한 세력들이 특히 남북 그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지고 다시 희생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대를 물려가면서 가난의 어려움을 가지는 상태로 내몰리게 되었는데요. 원래 앞으로 한 7, 8일이면 3월 9일이면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당선될 것이고요. 과거에 관료 사회를 지탱해 왔던 관료 사회의 엘리트들이 부패함으로써 우리 한국 사회에 매우 이익 집단으로 변해서 추악한 모습을 지금 현재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이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오늘 특히 3일절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관을 바로 한번 세워보고자 하는 마음에 있고요. 또 더불어서 제가 적었던 내용을 읽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산책 47번째,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환국문명학술원을 통해서 유시민 문화 대통령을 바라고 있다. 또 우리말 페다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치적 용어로 이 파시즘이라는 어원이 우리말 페다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학문을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뿌리를 찾아서 그 오묘함을 밝히고 그 깊이를 더해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여기 강수환 박사님의 부모 대사전이라든지 일본에서 쓴 부마 대사전, 부마 대사전, 우리말 부모 사전, 예, 그 다음에 우리 고수 선생님이 쓴 종합실담화 개론이라든지 범당 소식 주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이 뿌리말을 찾아서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파시즘이란 말은 우리말 페다에서 나왔다는 말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국사를 연구하면은 우리 민주주의는 서예 대평원 황해 뻘밭에서 시작되었다 본다는 것이죠. 예, 저는 우리의 역사를 74,141년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서예 대평원 황해 뻘밭은 바로 빙하기 이전의 시대를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어머니 유전자를 남겨주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수수만 년 되었는데 적어도 6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순다 대륙에서 대만과 오키나와를 거쳐서 제주도를 거쳐서 지금 현재 서해 대평원 즉 황해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의 선대조 할아버지 할머님 즉 제주도에서 있는 하르방과 할망들이 거기에서 오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하기가 끝나고 물이 차오르면서 우리의 선대조 할아버지와 할머님들이 할망과 하르방이죠. 할망과 하르방들이 중국 동해안과 요하 땅과 그 다음에 우리 황해 그 다음에 우리 서해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해 대평원인 이 뻘밭에서 살 때는 토기는 질문토기고요, 새끼질 무늬 토기를 우리가 질문토기를 하는데, 이 토기가 삼각형이지 않습니까? 그 삼각형은 바로 뻘밭에 토기를 꽂아 놓고 거기에 조개류와 각각류 그 다음에 그 이끼류에 속하는 김을 짐이라 그러죠. 예, 짐을 우리가 캐서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때의 우리의 정체성이 가장 확립되었고 우리의 한국민의 뿌리의 정체성은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채집과 수립을 통해 신석기를 보냈는데 우리의 그 구석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만 년에서 20만 전에 이제 우리 한국의 구석기라는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면 우리 한국의 구석기는 30만 년에서 20만 년 전에 시작되었고 그러한 유적들이 우리 태백산맥을 통해서 특히 한경남도 한경북도 연해주를 거쳐서 동굴 속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7만 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순다 대륙에서 뻗어나와서 떠나서 우리가 서해 앞바다에서 서해 대평원에서 정착했다. 그리고 그들이 연해지를 통해서 툰투라를 통해 가지고 흰 순록을 타고 전 세계로 유람을 다녔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구석기는 30만 년에서 20만 년 전이 너무 오래되었고 우리의 역사 시대는 신석기 시대인 우리 한국사 역사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74,141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 상고사를 넘어서 태고사를 직접적으로 제가 책을 쓰고 이것을 역사에 편입시켜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한국문학술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제가 정치산책에서도 이 파시즘과 관련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우리의 뿌리말인 페다에서 몽둥이로 패다는 말이 하지 않습니까? 몽둥이로 패다.
저 파시즘은 몽둥이로 패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채집과 수렵의 시대는 각자가 자기가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패는 문화가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극락세상과 낙원을 꿈꾸는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도인이 많았고요. 그래서 패는 문화가 미약했다고 보는데, 사람이 사람을 패는 문화가 이제 권위주의고 정치적인 이념이 되는 것은 우리가 농경을 시작하면서 인구가 폭발하면서 전쟁도 잦아지고 권력의 그 암투와 서로 불신하는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는 문화가 그때부터 이미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패는 문화가 없고 극락 문화가 있었지만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 패는 문화, 권위주의, 즉 정치 계급화가 시작된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 순다환희는 그 당시에 꽃을 사랑했고요, 연꽃을 사랑했고, 또 뻘밭에서 피어난 극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채집과 수립을 하던 우리가 신석기,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즉 신석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나타난 신앙과 믿음 체계가 바로 이 무사상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당은 바로 정결의 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주 정화되어 있는 정화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현재에 우리가 무속에서 나오고 있는 좀 혐오스럽고 매우 뭐냐면은 좀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이 지금 현재 우리 무속에서 제사를 하면서 돼지를 잡아서 올려 놓는다든지, 또 삼지창에 뭐냐면 고기를 잔뜩 꽂아서 세운다든지,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지인들이 한 굿에서 보면 살아있는 소를 잡아서 마취를 시켜 가지고 껍질을 벗겨 가지고 그 죄를 올리는 그런 아주 몰상식한 그런 무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굿이라는 것은 사흘밤 일주일 열흘밤을 같이 하는 아주 큰 대대적인 마을의 하나의 큰 행사였기 때문에, 또 그때는 먹고 살기가 어렵고 고기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굿을 하는 사람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했던 그런 흔적이 있어서 그때의 유품과 풍습과 모습이어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지금 현재 세계 10위권에 도달한 문명국가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당이, 무속이 지탄받고 폄하받는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공부를 게을리하고 시대에 맞추어서 변해가지 못하는가를 제가 지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는 무성과 무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성은 과거에부터 제사장과 왕과 그들의 급을 우리가 대부라고 일컫고, 그 대부들은 무성이라 말하고, 우리가 성인할 때 성자죠, 무성이라 그러고, 그렇지 못한 일반 백성들 중에서 그러한 흉내를 내서 신탁을 받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무속이라 한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무속인들 중에서도 신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또 이 무당은 신과 사람과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마치
인간이 그 하늘에 무엇을 이렇게 해달라고 쪼르는데 그 무당이 뛰어들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비춰지는데요. 무당이 하늘의 신을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 자체가 뭐냐면 하늘의 신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무당에게 일반 백성이 굿을 청하는 사람이 무당을 통해서 하늘의 신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하고 해서 무당은 마치 하늘의 신을 불러오는 존재로서 불러와서 굿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나 치고 돈을 갈취나 하고 비과학적인 어떤 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폄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당은 신을 불려주는 대리자일 뿐이지 무당이 직접 신을 불려 가지고 그 굿을 하게끔 만드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굿을 청하고 요청하는 사람은 그 굿을 신청하는 자이고요. 그 굿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신을 불려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대리하고 있는 무당을 통해서 뭐냐면 신을 데려온다는 이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대로 올라가면 갈수록 무당은 정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 전통신앙교 사상이죠. 그 이후에 이제 이 무에서 그 고등 종교가 만들어졌죠. 성교, 불교, 도교, 그 다음에 유교, 불교, 기독교, 마호메토교 전부 다 뭐냐면 이 무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종교가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또 특히 일부 이제 무속인들 중에 무교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 이제 하여튼 그분이 이거를 무교로 만들자, 무속을 무교로 만들자고 하는 이런 거를 제가 주창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무속은 무교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가 되면은 종교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뭐냐면 물론 무교가 종교 양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종교가 되면 이 무교는 뭐냐면 전통성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뭐냐면 권력 집단이 되고 종교 권력 집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신앙이어야 하고요. 우리가 정통 신앙이 되어야 하고 종교는 폐렴문화를 동반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파시즘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저 폐렴문화를 동반하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게 되고 믿음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종교 파시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돈과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종교도 다양한 사상의 분파임을 분하기 어렵는데 우리의 뿌리 문화는 정결의 무다는 것이죠. 즉 무에서 놓은 정결의 무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의 종교의 성직자들보다도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의 무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숭고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들을 폄하해서 보는 그것은 우리가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지금도 7만 년 전의 모습을 살고 있는 아마존의 정글이나 태평양의 사모아 섬이나 동남아시아의 산골이나 바닷가 수상가옥을 살고 있는 집시 바오족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의 이 문명국가를 살고 있는 또 고등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7만 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살고 있는 모습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정글이라든지 태평양의 사모아 섬이라든지 동남아시아의 산골이라든지 바닷가 필리핀의 바닷가 수상 가옥들에 살고 있는 바오족들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7만 년 전에 우리의 선대조 하르반과 할망이 살던 그 시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몽둥이로 패다해서 그리스 어원 파시가 나오고 이후에 현대에서 파시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시즘은 독재적이고 전체주의를 대표하는데 이는 권위적이고 군림하는 데 익숙한 정치 체계이라는 것이죠. 정치 체계라는 것이죠. 자,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민주화인데 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거는 이념이 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니고요.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발전 과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는 발전 과정으로서의 정통성을 여기에서 정통성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정통성이 확보되는 것은 순다 대륙에서 서여대 평원 황해 그 다음에 연해주로 이어진다고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폴리스에서 시작되었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황국사 복원이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것이고요. 태고사의 재발견이 한국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황국사의 복원이 민주주의를 견인할 수가 있고요. 태고사의 재발견이 한국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황국사 복원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념으로 옮아가면은 민주주의는 투쟁이 되어서 주의가 되어 이념 투쟁이 되는데 한국이 해방 후에 분단이 되었기에 수구 꼴통 보수가 득세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 힘인데요. 한나라당 한국당 이 후속 정당이 바로 지금 현재 국민의 힘이지 않습니까? 이 집단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 분단 국가에서 나타난 아주 이질적인 뭐냐면은 수구 꼴통 극우 보수라고 말했지, 정확하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뭐냐면은 군대 안 갑니다. 지도자들이. 자, 지금의 국민의힘은 이런 바탕에서 태어난 정당이고요. 이번에 꼭 없애야 됩니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이익단체로서 정치개사체가 아니기 때문에, 즉 이익단체로서 당이 아니라는 것, 정치개사체가 아니라는 뜻은 당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헌법가치에 위배되게 된다, 이 말이 되는 것이고, 이를 구분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가 문화이고 후자가 이념이다 이런 것이고, 전자가 문화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있어서의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문화 대통령은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는 인물이 바로 문화 대통령으로서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정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시민 작가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지금 현재 나이가 60 한 4~5쯤 되나요? 되는데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추미애 대통령이 다음 차차기에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유시민 대통령이 나이가 70이 좀 넘더라도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이
되어서 문화 대통령으로서 한국이 그 시기에 우리가 문화가 꽃피워야 된다. 이게 저희 그 판단이라는 것이죠. 자, 내가 한국문명학순을 통해서 유시민 문화 대통령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렵과 채집 단계는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도인들이 절비했고요. 그리고 신석기 후기로 접어들면서 농경이 시작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잉여 농사물이 많아서 부족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청동기를 거치면서 수레바퀴를 이용한 이동이 용이해져서 전지구치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할 때는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부족 간의 갈등도 크지 않았고 전쟁도 많지 않았는데 잉여 농산물이 이제 많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곡식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곡식이 저장되게 되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 물자를 먹이 살릴 수 있는 전쟁 물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 간의 갈등이 야기되었고 부족 국가로 변해 가고요. 그리고 청동기를 거치면서 수레바퀴를 이용한 운반기구가 이루어지면서 전 지구촌이 섞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철기 시대를 맞아서 왕과 귀족 계급이 생기고 계급이 형성되어 우리말 패는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로 패는 문화에서 파시즘이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저희의 이 강의는 우리말의 뿌리인 본음을 바탕으로 해서 어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사상과 문화와 철학을 한층 깊이 있게 들어가는 내용으로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를 거치는 과정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 전체 주인이 패는 문화이고 해방 후에도 제3국가 개발도상국의 독재와 군부 시절에도 여전히 패는 문화와 정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는 권위주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권위주의고 패는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파시즘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에 배해서 그 끝자락이 바로 검찰당인 검찰 쿠데타 세력의 윤석열도 패는 정치적 파시즘의 한 분류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이들을 민주주의적으로 규정하고 검찰 쿠데타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자유가 발현되어서 과학적 진화를 거듭하면서 민주주의로 발전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다 대륙을 넘어서 서해 대평원을 거쳐서 연해주를 거쳐서 그 다음에 바이칼 호수를 거쳐서 마고성에 이르게 되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의 본향은 순다 대륙이고 서해 대평원 항해 바다 뻘밭이다.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요. 이후 북쪽 끝에 마고성을 짓고 부두에서 말하는 북구성 사상을 해왔다는 것이죠. 우리 선조가 순다 대륙과 서해 대평원을 지나 천축에 이르고 북쪽의 끝 히말라야 부근에 판찰러스 지역진 파미르 공원에 도달했는데요. 여기서 바로 중천축구에서 범어가 실담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걸 북방실담으로 말하죠. 북쪽 히말라야 백산에 오로지 움직이지 않는 별 북두칠성에 붙어있는 북구성이 마고이고 이게 증려이며 칠성판이 되고 이는 이후에 대홍정대에 있는 칠성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별 북극성이 천손사상을 낳았고 흑수론이 무대가 된다는 것이죠. 흑수론은 생명사상의 물이고 물이 깊어지면 흑수가 되지 않습니까? 천손사상은 이때 만들어진 사상이다. 이때는 이미 격입이 분화된 사회고 이거는 이제 지금 삼국사 고대사로 넘어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황구사 부원 없이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 정체성을 알기 어렵다. 그리고 아테네에서의 민주주의는 여자와 노예가 제외된 민중 권력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한국인의 민주주의는 바로 남녀노소 여자 노예 상관없이 모두 다 뭐냐면 민중 권력을 지향하는 원래 본래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의 민주주의 완전성은 태고사 시절의 서해 대평원에서 채집과 수립할 때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 출발은 제주도와 낙동강과 남해 영산강과 신안 앞바다 흑산도에서 출발한다. 예, 이것을 제가 누누이 뭐냐면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충청도와 서해안과 황해도가 이 강역에 들어가고요. 중국에서는 산동반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를 신방이라 부르고 영남에서는 무당, 호남에서는 단골, 황해도에서는 만선이라 부르는 이러한 무당들이 그 당시를 대표하는 환인들이라는 것이죠. 환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태국사의 새발견이고 한국 민주주의 본향이다. 그동안 그리스 아테네의 도시 중심의 채권자에 일어난 2500년 전에 시민도시 폴리스를 민주주의 성지로 해석하는 것은 한국인을 무시하는 저사다. 그래서 25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폴리스 시작한 것은 노예와 여자를 제외한 불완전한 그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우주 만상의 지혜를 얻어 열어갈 수수만 년의 지혜의 조상들이다. 그 역사적 뿌리가 우리 한국 민주주의 본향이다. 예. 오늘 74,141년 1959년 2022년 2월 21일 어저께 적었던 내용을 오늘 2월 29일 화요일날 골장 김태수 두 손으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